일본어 3국까지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본 문화원이 있어. 광고관이라는 게 거기서 3까지 했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일단 어학실이 일단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일본어가 잘 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많은 경우가 이 간지노 요리 같다라 그러지. 한자 읽기만 되면 돼요. 한자만 읽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조사라든가 응변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일본어 교육 시간에 하는 걸 하고, 한번 소개받았던 이상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공학해석 관련되는 내용을 하는데 일단은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비전공자는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절반 정도 되네. 전공자들은 기계과야? 대부분 다 기계과 출신. 기계 설계과. 설계, 오케이. 또 기계과. 그 전공자라는 게 뭔 전공이야? 기계공학과는 맞는데 금형설계 쪽. 금형설계. 오케이. 또 기계공학 전공된 사람들은 재료 그걸 배웠다고. 근데 기계공학이 아닌 사람들은 또 재료 그거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BMD 선도라든가 SFT 선도라는 거 말을 들어봤어요? BMD 음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SFT 음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 하자면 전단력 선도, 그 다음에 부피 모멘트 선도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1차 그래프라든가 2차 그래프 이런 것도 알고 있죠. 0차 그래프. 0차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0차는 어떻게 그려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0차라는 게 뭐야? 차수가 그래프 그려지는데 0차라는 게 뭐야?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직선. 상수야, 상수가. 1차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2차선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 그 정도는 일단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SFT, BMD 선도를 그 포맷만 맞추고 그 다음에 0차적으로 된다, 1차적으로 된다. 내가 0차니 1차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만 이해하면 돼. 0차다. 이렇게 가는구나. 1차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0차하고 1차 사이에는 그 기울기라는 게 있지. 그 기울기 값은 어떻게 뽑아내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 내가 하려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어렵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속도 V 어떻게 돼요? 속도 V라는 거는 시간 곱하기 S는 VT라는 거 알고 있죠? 주행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1초에 80km 간다. 그런 건 없겠지만 1시간에 80km 간다. 그럼 1초 얼마 가느냐? 그럼 초로 나눠도 되겠지. 3600로 나눠가지고 몇 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환산을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시간이 단위 시간 지날 때마다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되거나 그걸 하는 거예요. 차가 쭉 나가고자 하면 증가시켜야 되고 점점 빠르게. 그 다음에 뭐 장애물리설 속도에는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때 모든 공학에 대한 단위계가 일단 중요해요. 일단 단위계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간단한 단위계에 대한 것들이 여기 일본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보게 되면 우선 기초 단위계라는 게 있죠. 기초 단위계는 단위들에 대한 걸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수식이라는 거는 재료학을 포함하는 그 수식을 얘기를 해요. 재료학에서 나오는 거는 재료학이 다른 역학하고 차이점은 응력이라는 게 나와요. 응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응력. 외부에서 가야지. 그렇지. 외부에서 외력이 가해질 때 내부에서 대응하는 힘이야. 대응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을 정의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력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고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반드시 외력이 있어야 돼요. 힘. 그거 나누기 바디 면적당이라는 그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인 것이 바로 기본 수식들이에요. 자, 응력에 대한 정도만 알게 되면 기본 수식이 끝이야. 그리고 그거보다도 오히려 요 두 번째 있는 기초 물리에 있는 그와 같은 수식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S는 VT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수식들이 뭐가 있냐면 V는 V0 플러스 AT. V0는 총 속도고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는데 몇 초 지나서 속도가 빨라졌는데 이제 확인하려면은 그동안에 가속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식으로 만든 게 S는 V0 플러스 AT야. S는 VT하고 그 다음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는데 초기 속도가 있으면 그걸 더해주지. 이런 거예요. 그런 수식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게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고등학교 다 배웠던 거야, 일단은. 배웠던데, 그 내용인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해가지고 가속도가 들어간 어떤 거리가 계산할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 내용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V0는 초기 속도에 초기 속도가 0이면 0을 넣으면 돼. 근데 나중 속도의 제곱은 2AS다.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 그 식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2AS다. T가 없어. T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문제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거까지가 이제 계산식에 대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기초 물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분해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힘을 합할 때 어떻게 합해요? 보통 벡터 나타나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합할 때 이렇게 평행사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끼워졌으면 거 끼워진 거 맞춰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어주고 분해는 그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힘과 모멘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힘이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표현할 때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외력. 외부에서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 자, 요 물체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힘이 가해.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학이라는 거는 진실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공학은 맞지 않으면 못 써먹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맞아야 돼. 자, 저 물 열려고 할 때 우리는 모멘트라는 걸 줍니다. 힘은 여기서 이렇게 주지만 이것이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모멘트예요. 돌아가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게 축기내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밀 때는 돌아가. 근데 여기를 밀면 안 돌아가. 절대 안 돌아가지. 그래서 힘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 두 가지를 가지고 분해를 시키게 되면 이쪽 성분은 걸어도 됩니다. 이 성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분해해가지고 유용한 성분을 끄집어내서 계산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기초 물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힘의 평형에서 FBD라고 했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 힘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개수가 많아졌어. 그럼 그거를 자유롭게 나타내야 돼. 그거를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거예요. FBD라는 게. 이 자유물체도를 이용한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은 재료학의 문제거든요. 4번 부분은 재료학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재료학에 대한 거를 조금 그 위에 있는 것들 기존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이라는 거를 좀 전에 했듯이 외력에 대응하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그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응력이 된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응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온 거
잘 못 읽죠. 시그마 엡실론 선도예요. 시그마 엡실론. 시그마. 그리스 문자를 좀 알아야 되는 경우 왜냐하면은 영어하고 그 번역을 쓰게 되면은 특별한 수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요. 시그마는 응력이고 엡실론은 변형률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변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쉽게 한번 다 말해주세요. 이자율. 이거 똑같아요. 원금이 100만 원 주고 이자율이 10%다. 그렇게 되면은 이자, 매달 줘야 되는 이자량은 어떻게 더하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이자율. 원래 길이가 L이고 변형된 길이가 람다라면은 L분의 람다가 변형률. 여기 들어. 이자율을 생각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기계공학 전공했든 안 했든 누군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보호라는 거. 자, 보호라는 거는 이게 길다란 거예요. 길다란 거.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보호에다가 이게 그냥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요 위에서 이게 누르는 거예요. 외력이 가해졌을 때 이게 이제 휘어지든가 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위에서 올려 하는 것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올려놓게 되면 이게 분포화종을 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화종. 단지 이 집중화종의 크기가 다르게 여러 다수 점에서 하는 거. 요거까지만이 테스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거까지만. 그 다음에 내용은 많지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고등학교 물린 다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물린 아까 얘기했던 건 다 알 거예요. X는 VT, U는 V제로 플러스 AT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자, 특별한 경우가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 외력이 지구 중심부를 향하도록 작용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나? 중력. 그치, 중력이라고 하지. 중력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죠. 질량하고 중량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몸무게는 질량일까 중량일까? 중량이. 이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어. 몸무게는, 무게는? 중량, 좋아. 중량. 그럼 질량은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60kg 나간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60kg 중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중량이야. 자, 60kg 중이라는 거는 60kg의 질량이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내려갈 때 지구 중심부가 받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60kg 중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SI 단위가 아니고 뉴턴 단위로 써야 돼. 그럼 몇 뉴턴입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 60kg 중 나가는 사람은 몇 뉴턴입니까? 1뉴턴. 지구 중력 가속도가 얼마나? 9.8. 대략 해가지고 여기서는 10을 나누는데 10으로 한다네. 10 정도로. 그거는 위치에 따라 다 틀려요. 지구에서도. 적도 부분에 틀리고 극 부분에 다 틀리다고. 거쪽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로 맞추면 계산이 쉬울 거예요. 60kg은 60kg 중은 몇 뉴턴입니까? 이제 한상급소 60kg 중은 몇 뉴턴입니까? 그럼 몸무게 자기 몇 뉴턴으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요. 어떻게 돼요? 60 곱하기 10. 60 곱하기 10. 그래서 600뉴턴. 근데 600뉴턴이라는 걸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경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와 같은 담에 대한 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1800년도, 1800년도 초기에 했었는데 SI 유니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물론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스탠다드에 대한 거 다 나올 거예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요거가 기계공학 기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재료학 책이 또 있어요. 그 책 두 가지를 수업 중에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때 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두 번 하는 건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질량과 중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질량이 없으면 중량도 없죠. 질량이 없으면. 질량 1g 나가는 게 있으면 1g 중이라고 중량을 표시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공학 단위야. 그거를 SI 단위로 바꿔서 모든 책자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진다. 그래서 60kg 중 나가는 사람은 질량이 얼마일까 이제? 60kg. 뉴턴은 뉴턴량 나타나는 거고 질량. 자, 질량이 얼마냐라는 거는 F는 뭐죠? F는 자, F는 뭐예요? 쓰는 알지 또. F는 MA. 이렇게 쓰잖아. 쓰면 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60, 질량이 60kg, 요거를 그냥 중만 써가지고 중으로 나타낸 게 힘이에요. 이제 뭐가 되냐면 힘이라는 단위가 되는 뉴턴이라는 거는 요거에 달해요. 요거에 달해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부터 M을 끄집어내야 돼. 요거를. 요놈은 M은 어떻게 되냐면 M은 요식에 나왔듯이 A분의 F야. 그러면 요거는 뉴턴 나누기 그 다음 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야. 1kg 중은 1kg 곱하기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를 한번 첫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라고. 왜냐하면 1kg 중이라는 거는 이렇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는 작용할 수 없어. 자, 1kg 중을 그 크기를 여러분들 예측하는 게 1kg 중의 힘으로 1kg의 물체를 밀어주면 그 물체는 1m 퍼 세크 제곱씩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가다가 안 쓴다라는 경우는 마찰이 있다든가 이런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구 대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영원히 1뉴턴의 힘으로 계속 돌아가요. 1뉴턴의 힘.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맞았을까요? 아니요. 안 맞았죠. 여기에 9.8, 즉 10이라는 게 있대요. 12m 퍼 세크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1kg 중은 9.8 뉴턴이야 원래. 근데 요거를 그냥 개략적으로 10으로 하니까 10뉴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뉴턴이라는 거를 몇 킬로그램 정도 나타낸다면 600 나누기 메타 퍼 세크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반드시 알아야 얘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60kg 중 나간다는 사람의 질량은 60kg이에요. 달에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몇 킬로그램 나간다는 얘기는 목욕탕이라든가 뭐 사우나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울에서 그 느낌이 익는 거예요. 아, 60 나가네. 이런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질량이 60kg이고 저울도 똑같이 봤더니 60kg 쭉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저울을 그대로 갖고 달로 갖고 가면 달은 지구 중심의 중력 가속도보다 6분의 1이라 그러지. 그럼 얼마나 나가겠어? 10밖에 안 나가. 이걸 환산할 수 있어요. 안 가봤지만 달에 갔을 때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어떻게 작용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중력이라는 걸 일단 이해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은 그거만 이해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위가 뭘까? 첫 페이지 열어봐요. 공부하지 하고 잠깐 볼게요. 첫 페이지 열어보니까 여기는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면 루턴이라는 게 다음의 문장 중에서 가로 내에 가장 적당한 단어를 아래쪽에서 골라서 아이우에 1, 2, 3, 4야 아이우에로부터 골라서 넣으시오 라는 얘기예요. 압력, 응력의 단위 1메가파스칼은 모모 대 아리 0.101 kg 중퍼 제곱밀리미터. 자, 이게 단위가 복잡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그런 소리야. 1메가파스칼은 SI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SI 단위. 보이에서 써놔. SI 단위인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M이라는 거하고 PA라는 거는 서로 다른 용어예요. M이라는 거는 그 크기의 양을 나타내는 걸 뿐이고 PA는 단위가 돼요. PA는 뉴턴파 제곱미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조리가 없어서. 자, 뉴턴파 제곱미터라는 압력의 단위 또는 응력의 단위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M은 메가라는 적도예요. 프리픽스. 이 적도가 흔히 쓰는 거는 몇 센티미터였어. 그러면 센티미터는 메타에 얼마예요? 100분의 1이야. 센치라는 건 100분의 1이다. 메가는 그거 반대쪽이야. 그래가지고 10의 6수인데 그래서 메가 100만 배, 100만 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거를 분석하게 되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그거부터 일단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 또는 압력의 단위는 0.101 kg 중 제곱밀리미터와 같은 양이다. 그렇게 했어요. 0.1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 1제곱밀리미터당. 자, 봐봐요.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자, 1제곱밀리미터 얼마? 이렇게. 가로 세로 1mm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데. 그 안에 0.1kg이 작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먼저 알고 0.1이라는 크기가 즉 몇 킬로그램이야? 100g이야. 100g. 0.1kg이니까 100g이야. 100g.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 자, 100g이 요 가로 세로 1제곱밀리미터에 작용하면 이런 뜻이야. 요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문제의 뜻은. 그놈은 얼마의 크기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답이 뭐냐면은 1뉴턴파 제곱밀리미터를 했죠. 전혀 다른 단위가 됐어. 자, 메가파스칼은 메가 뉴턴파 제곱미터라고 했어. 1 뭐냐면은 메가 파스칼은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메가라는 거는 1 곱하기 10의 6승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는 것이 뉴턴파 제곱미터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뉴턴파 제곱미터가 이제 뉴턴파 제곱밀리미터로 바꾸는 일만 남았어. 요 하나만 남았지. 그러면 메타하고 밀리미터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10의 3승. 그치? 10의 3승. 아까 요 센티미터일 때는 10의 2승이었지.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지만 밀리미터가 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됐을 때는 뭐가 돼? 밀리미터쯤. 마이크로메타. 이게 작게 나오지.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여기까지는 말 필요 없는데 나노메타.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반대쪽이 있어요. 반대쪽. 자, 10의 제곱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헥토백. 그 다음에 10의 3승은 이건 다 알지. 1m짜리가 1000개가 모이면 그 뭐야? 거의 킬로미터. 알고 계시 킬로미터. 그 다음에 10의 6승. 메가. 좀 전에 썼죠. 10의 9승. 기가. 통상으로 우리가 요 위쪽은 다 이거 대문자로 써요. 근데 요 킬로하고 헥토는 겹치니까 소문자로 숫자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요거 얼마나 써?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랬지. 요거 이 배웠으니까. 그것에 또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지. 10의 마이너스 6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자에 있잖아. 분모에 있잖아. 위로 올라가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올라가면 되죠. 없어지니까 뭐가 돼? 1이 되지. 1.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1 뉴턴 파 제곱 밀리미터는 뭐하고 똑같으면 1 메가 파스칼하고 같아요. 요거 같아요. 파스칼이 그거 판사하려면 1 메가에다가 파스칼을 뉴턴 파 제곱 미터로 바꾸니까 요걸 밀리미터로 바꿔준 것 뿐이야. 여기에 가로세로 1m 이렇게 1m 그 위에서 1뉴턴이 누르고 있는 힘은 가로세로 1cm, 1mm 거기에 누르고 있는 힘의 100만 배 이런 소리예요. 100만 배가 된다. 그거를 단위를 환산한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응력 또는 압력의 단위. 압력이라든가 응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 쓰게 되면 뭐 메가라든가 이런 큰 단위를 써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대기압이 몇 파스칼이냐 이거 얘기하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1 대기압은 몇 파스칼이에요? 그럼 이거 혹시 들어봤나? 101325 파스칼. 재밌게 할 테니까 봐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지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이제 다 끝났고 지구 위쪽을 생각하는 경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 공기가 있지, 공기.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기를 이미 안고 살기 때문에 별로 무게를 못 느끼지만 공기도 무게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림도 그런 게 있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저쪽 편에 조그만 새가 한 마리가 딱 앉으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쪽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에서 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1atm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아래쪽도 있지만 이 위쪽 대기가 여기 이 위에 저거는 이제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어. 자, 그럼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산이 있어 말이에요. 지구의 산. 에베레스트 산. 그러면 대기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누르는 게 똑같은 단위면에 딱 누르는 게 적어지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요거 말고 요거만큼 더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수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대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 1atm이 101325 파스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미 듣고 있어. 기상 풍모가 테스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몇 헥토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가면 되죠. 킬로 파스칼 때는 또 세 개를 가면 되고. 이렇게 나눠주면 몇 헥토 파스칼? 13.25 헥토 파스칼.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조금 기준을 해가지고 조금보다가 압력이 높아지면 고기압이고 낮아지면 저기압인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가 고기압이 있어. 여기에가 저기압이 있고 그러면은 고기압이 이렇게 세력이 커. 저기압은 조금해. 그러면 보통 고기압과 저기압을 우리가 이 대기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한반도가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물질이 이동을 해. 왜냐?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을 할까? 고기압을 저기압으로 이렇게. 근데 요즘같이 저기압이 굉장히 강할 때는 고기압이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게 기상이라든가 모든 걸 다 쉽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 크기를 이제 양쪽으로 구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기압의 크기는 요거보다 작다 101325보다 작다. 그래서 보통 90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00헥토파스칼도 우리가 저기압이죠. 1000수람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는 경우에요. 고기압보다도 저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다. 저기압이. 근데 저기압은 값이 어떨수록 세요. 그 값이 낮을수록 세요. 900헥토파스칼이 1000헥토파스칼보다 훨씬 세요. 900헥토파스칼 정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800인데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 내용만 일단 알고 있으면은 이제 헥토파스칼, 파스칼의 APM이라는 단위를 하나 알고 있어요. 요것이 바로 압력의 단위예요. 그러면 압력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배럴을 쫙 길게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바람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뭔가 움직여줘야 돼. 공기가 움직이는데 그거는 바람을 저쪽으로 부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일상 어떻게 해요? 고생할 때 쭉 불 거 아니에요. 공기가 지금 대기압이었는데 그 압력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쪽 편에서 한다면 훅 빨아당기죠. 이번에 그쪽의 압력을 낮춰서 이쪽 압력이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유동이 생기네요. 유동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압력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그 유동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하려면은 그 단위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 파스칼은 무슨 단위라고 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SI. 인터내셔널 뉴턴. 세상에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길이 같은 얘기할 때도 한국에서는 몇 리 이렇게 얘기하고 외국에서는 몇 야드,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안 통해. 대화를 하려도.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킨 거가 바로 SI 단위라고 했어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리고 그 단위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이는 뭐를 결정을 했을까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항상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그거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자, 사람이 가장 가까운 단위가 뭘까? 1mm일까? 그건 제일 가깝지. 사람한테는 메타지, 메타. 그게 메타가 기준이에요.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중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아니면 그램이야?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렇지. 그래서 아주 중량, 질량의 단위 하나만 킬로가 붙어 있어요. 근데 킬로라는 걸 모르면 또 못 써먹는다. 1g에 1000배가 되는 단위를 기준 단위로 했다.
그 다음에 기계의 단위, 시간의 단위는 뭘 쓸까? 몇 깜빡했어요? 초. 이걸 만약에 분을 했었다고 해봐. 그 기본 단위 한 번에 60번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 기준으로 정한다고 그랬어. 사람이 가장 편한 단위고 가장 일상적인 거를 기본 단위로 했어요. 자, 그거 이외에 그것에 이제 응용이 돼가지고 그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누트파 제곱미터라는 압력 단위. 그다음 온도는 뭐가 가장 쉬워? 그런 거. 켈빈이 쉽다는 거 이상하고. 그러면 10도씨가 몇 켈빈이냐? 10도씨가 273에다가 섭씨를 더하면 켈빈 온도가 돼요. 그런데 SI 단위는 세계적으로 다 써야 되는 인간 때문에 물론 켈빈 온도를 지금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의 환상을 빼기 273 하면은 섭씨 온도가 돼요. 그래서 온도 단위, 뭐 압력 단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위들을 다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 그 책에서 만들어놨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질량과 중량 방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관계들을 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 움직이려고 강제로 움직이려면은 뭐 돌려야 된다든가 훅 빠져든가 하는 거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움직이동이 나타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지금 요거에서의 답은 1뉴턴파 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데 1뉴턴파 제곱밀리미터는 파스칼로는 내가 알겠죠? 요거를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해서 가로세로 1mm 되는 안에 1뉴턴이라는 힘이 작용됐을 때 그것의 단위의 능력은 메가파스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분모에 있느냐, 분자에 있느냐. 자, 이거 환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0.101 뉴턴파 제곱밀리미터 비슷해. 그러면 0.1 kg 중, 요 F라는 것이 kg 중이라는 얘기예요. kg 중. 아까 60kg 중 나타났었죠? 60kg 중, 60kg이 저로 나타나는 60kg 중 했듯이 0.101kg 중은 요거만 노트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요? 0.101 kg 중은 1톤. 응? 그렇지, 1루톤. 아유, 알아냈어. 자, 1루톤이라는 크기가 되는 경우에요. 자, 9.8 뉴턴파 제곱밀리미터는 자, 이제 몇 킬로그램 중파 제곱밀리미터일까? 1kg. 오케이. 1kg 중. 이건 9.8 제대로 쓴 경우예요. 자, 10 뉴턴파 제곱밀리미터는 몇 킬로그램 중파 제곱밀리미터일까? 1.08kg. 그렇지. 그냥 10을 대충 하면은 그냥 이 똑같아. 9.8이나 10이나 똑같은 거야. 자, 1뉴턴 메타는 무슨 소리일까? 자,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1뉴턴의 힘을 거리가 1m인 그걸 가면서 돌리는 모멘트예요. 1뉴턴이라는 힘으로 거리가 1m짜리 그걸 가지고 돌리는 모멘트. 그래서 요거는 뉴턴 메다라는 거는 2배 단위, 또는 모멘트의 단위.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단 알으려면 기본 단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단위에 대한 거를 분석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뉴턴파 제곱밀리미터라고 했어. 작은 것으로 1mm 되는 위에 1뉴턴이 올라갑니다. 자, 1뉴턴은 큰 거야, 작은 거야? 느끼죠? 아, 작다. 아, 그것만 하면 됐어요. 자, 1뉴턴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 작은 단위에 대한 거를 일상용으로 쓰려니까 그 몇 배의 값으로서 뭐 메가 파스칼이라든가 메가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일단 뉴턴으로 씁니다. 자, 보고 가실까요?